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이고, 얼리얼 엔진 게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배치되는 객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들이고, 그 설계도는 데이터와 함수의 집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그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진행하면서 이런 파일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파일들이 모두 블루프린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변수를 만들고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들이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클래스의 특징으로는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정의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특징이 있는데, 클래스의 개념과 특징 둘 다 비슷한 걸 수 있는데, 클래스의 특징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스턴스는 그 뒤에 다루도록 할 거고, 그리고 컴퓨터 공학 책에서 보면은 클래스의 특징에서는 추상화, 캡슐화, 재사용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단어의 정의보다는 저희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경험하시면서 그 느낌을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특징들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실제 객체라는 의미이고, 자세하게 말하자면 설계도를 바탕으로 클래스를 바탕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것들은 클래스를 드래그해서 클래스 파일을 드래그해서 요 레벨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그 과정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레벨에 실제 객체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벨에 배치된 인스턴스라는 것은 이 액터라고 불리는 것은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인스턴스의 특징은 각 클래스에서 정의된 변수와 함수를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데이터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스턴스의 특징 중에 고유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의미는 각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변수의 값들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인스턴스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함수와 변수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메서드와 프로퍼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라는 것은 클래스 내에서 정의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정 객체에 대한 행동을 정의하며 객체 상태를 변경하거나 해당 객체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와 메서드라는 단어는 혼용되어 사용이기 때문에 용어만 알아두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클래스 내에 정의된 변수 또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클래스나 인스턴스가 가지는 상태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스턴스마다 이 속성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변수지만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음번 해왔던 과정이지만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개념에서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으면 레벨에 저번에 했던 배치된 액터들을 딜리트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아이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아이템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스의 개념과 인스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만드는 방법은 지난 액터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액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BP 아이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만든 액터 클래스에는 뭐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C++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프로퍼티가 이미 존재합니다. 대신 노트를 누르시고 디테일을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라든지 뭐 페런트 소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전부 클래스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의 스케일 속성 값을 뭐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렌더링 표시를 뭐 체크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속성의 값을 변경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그래프에 들어가셔서 만들어진 모듈을 제거해주고 아이템 이름과 아이템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수 두 개를 눌러주고 이름은 탭은 스트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개수 아이템 카운트라고 하고 탭은 인티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주시고 아이템 네임에 디폴트 값을 옵션으로 하고 아이템 카운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템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사용하는 함수 이름은 유저 아이템 누르겠습니다. 아이템 카운트를 끌어서 개수로 배치를 하고 펜을 끌어서 서브트랙트 마이너스 누르면 되죠. 서브트랙트 아래는 1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카운트를 셋으로 다시 배치하고 마지막에 프린트 스트링 모델을 연결해서 하나를 사용한 아이템 개수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파일 눌러주고 이벤트 그래프로 들어가서 이 함수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빌딩 플레이에서 함수를 한번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 들어가서 로고를 좀 더 확인하기 쉽도록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고 포맷 텍스트 아이템 네임 입력하고 여기에 중괄호 안에 아이템 네임을 넣어주고 또 다시 아이템 중괄호 하고 한 번 더 아이템 카운트를 누르면은 중괄호에 들어있는 텍스트가 이 핀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네임과 아이템 카운트를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인스트링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했을 때 아이템 개수가 줄어들고 줄어든 아이템의 이름과 개수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영상과 똑같이 클래스 파일을 들어가서 레벨을 배치하겠습니다. 배치된 순간 이 클래스 설계도에 의해서 레벨에 배치된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인스턴스화가 됐다고 얘기해보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바로 아이템 네임 헬스 포지션이고 아이템 카운트는 99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인스턴스는 변수와 함수는 공유하지만 그 값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P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BP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아이템 네임과 아이템 카운트의 인스턴스 에디터블에 뭔가 이거 편집 가능. 이거 하면은 눈이 떠졌다 꺼졌다 합니다. 다시 컴파일 하시고 인스턴스를 하나 더 배치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 자원이 허용하는 만큼 인스턴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웃라이너에 벡터들이 배치가 됐는데 저는 이것을 변화해서 두 번째 아이템 선택하고 여기 디폴트 메뉴에 보면은 아이템 네임과 아이템 카운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스턴스 에디터블을 속성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포지션 이거 하고 아이템 카운트는 50. 세 번째는 이라고 하고 30. 네 번째는 40. 이런 식으로 클래스는 다 같지만 각각 다른 인스턴스에 다른 프로퍼티 값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배치한 인스턴스들의 각각 다른 속성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약간 복습이긴 하지만 어떤 인스턴스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개념은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새로운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는 기존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모든 기능, 변수, 함수를 포함해서 모든 기능을 포함해서 물려받고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을 더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특징으로는 코드 재사용과 확장성이 있는데 코드 재사용은 부모 클래스의 코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코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그 확장성에서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물려받으면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게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기능을 부모 클래스에 구현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함수도 상속받게 되는데 여기서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오버라이드는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부모 클래스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을 자식 클래스의 필요에 맞게 맞춰서 사용되는 것. 오버라이드의 특징은 부모 클래스의 기본 기능을 변경하고 그리고 함수 이름, 매개 변수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부모의 기능을 그대로 쓰면서 추가적인 기능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타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들었던 액터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전부 제거해 주시고 여기 파일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폴더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폴더 만들고 폴더로 옮겨주겠습니다. 지금 안 쓸 거기 때문에 괜찮고 새 파일들을 만들면서 새 클래스를 만들고 새로 시작하게 될 텐데 저희가 사실 이전 영상들을 진행하면서 상속의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어보면 위에 부모 클래스 선택이라는 팝업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지금까지 액터를 선택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액터라는 클래스 얼리어 엔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액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저희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서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 부모 클래스에 액터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파일들은 클래스들은 액터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속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미 저희가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속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얼리어 엔진에서 레벨에서 배치되는 객체들은 거의 다 액터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리어 엔진의 기본 단위가 액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더 밑에 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폰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을 상속받아서 더블 클릭해 보면 이 클래스는 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부모 클래스에 폰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클릭해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될 텐데 폰은 C++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한 코드들은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래서 42번째 조략 폰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터라는 것이 블루프린트 얼리어 엔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폰 클래스는 제거해주고 블루프린트 파일 이름을 수정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bp 포션으로 하겠습니다. 파일 다시 열고 포션을 구성하는 공통된 기능을 이렇게 bp 포션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드들을 제거해 주시고 변수 2개를 추가해 줍니다. 첫 번째 변수는 item name, 타입은 string. 두 번째 변수는 item count, 타입은 integer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주시고 컴파일하면은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 item name의 기본값은 논으로 해주고 아이템 카운트의 기본값은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이제 show item.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만들어서 어떤 아이템인지 그리고 아이템 이름인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표시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ow item 함수 시작 노드를 선택하고 이 파라미터를 2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대로 아이템 아이템 카운트 이렇게 세 번 스트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인티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 곳에 클릭해서 포맷 텍스트 노드를 만듭니다. 이 빈칸에 have item name 바로 item count 중괄호 씌워서 item count를 IFT 쪽에 넣고 순서를 바꿔서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item name 이 카운트를 item name, item count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리절트를 끌어서 인스트링에 연결합니다. 컴파일하고 이벤트 그래프로 다시 이동해서 클릭하고 비긴 플레이 노드를 만듭니다. 여기에 show 아이템 함수를 끌어서 배치하고 아이템 네임 변수를 끌어서 show 아이템 함수에 각각 연결해 주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레벨 들어가서 레벨의 pp 포션을 배치하고 실행해 보면 I have 0 non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됐고 show 아이템의 듀레이션을 집으로 해주겠습니다. 듀레이션도 변수로 만들어서 상속받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듀레이션에서 클릭하고 변수로 승격 이걸 하시면 변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플롯 타입의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BP 포션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새 클래스를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서 사용했었는데 이 BP 포션에 상속받고 싶으면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맨 위에 자손 블루프린트 클래스 생성 이게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를 생성한다는 의미고 요거 선택하면 BP 포션을 상속받는
새로운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일 이름을 헬스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열고 위에 확인을 보면은 부모 클래스의 BP 포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클래스는 BP 포션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BP 헬스 포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은 그 원래 에터는 C++로 만들어진 걸 상속받았기 때문에 누르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같았지만 여기서는 이 돋보기와 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BP 포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상속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변수를 보면은 변수가 확인이 안 됩니다. 펑션에도 어떤 show 아이템이라는 함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놨던. 그리고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이제 변수나 변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y 블루프린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갖고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기본값을 정의할 수는 있는데 이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은 저희가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아이템 네임, 아이템 카운트, 듀레이션이 이렇게 디폴트 하위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 네임 변수에 대한 기본값들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클래스에 생성된 변수들을 프로퍼티라고 배웠는데 프로퍼티의 값들을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네임에 expression이라고 작성하죠. 아이템 카운트는 10이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고 레벨 배치하는데 레벨에 배치된 건 제거해주고 BP 헬스 버전을 걸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실행해 보면은 I have 10 헬스 포션이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속성을 변경한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저희가 show 아이템이라는 함수도 만들지 않고 아이템 네임, 아이템 카운트 변수들을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것만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대로 BP 포션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션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BP 포션을 상속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새로 하나 또 만들어 보면 세미나 포션 더블 클릭해서 파일 열고 아이템 네임에 스태미나 포션을 작성하겠습니다. 아이템 카운트에 10. 여기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컴페어라고 저장한 다음에 스태미나 플러스 배치하고 그리고 올립도 고치고 그러면은 I have 20 스태미나 포션 이렇게 BP 포션에 있던 함수를 그대로 데이터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BP 포션을 상속받는 기능을 구현해 보았고 저희가 마지막에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한번 오버라이드를 해볼 텐데 BP 포션에 있는 걸 오버라이드 하려면 BP 헬스 포션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펑션에 보시면 마우스를 안 올리고 있으면 드롭다운 메뉴가 생기지 않고 마우스를 펑션 메뉴에
마우스를 오버하면은 오버라이드라는 그룹 드럼 메뉴가 뜹니다.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만든 이렇게 쇼 아이템 이런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쇼 아이템이라는 하얀 글씨 옆에 회색 글씨로 bp 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쇼 아이템의 함수는 bp 포션에서 상속받은 bp 포션에 구현된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를 보시면은 모두 벡터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얼 데미지, 뭐 디스트로이 이런 함수들은 모두 벡터에 있는 함수들이고, 그리고 저희는 bp 포션을 받아서 bp 포션을 상속받아서 쇼 아이템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bp 포션에 구현된 함수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bp 포션의 이제 상위에 있는 bp 포션의 부모 클래스인 벡터 클래스에 구현된 모든 함수들을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에서 오버라이드에 저희는 쇼 아이템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펑션 함수 메뉴 아래에 쇼 아이템 함수가 생기면서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함수와 좀 다른 점을 보시면 오른쪽에 주황색 노드가 생기고 페런트 쇼 아이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함수 시작 노드인 보라색 노드인 시작 노드 오른쪽에 주황색 페런트 노드가 있어야 bp 포션에서 사용하는 쇼 아이템 기능을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포션에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effect amount 플로트라고, 이거는 포션이 체력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 이름은 포션 타입 이어주고 타입을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파일 해주고 이펙트 어마운트에는 15를 입력하고 포션 타입에는 else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프린트 스트링 로드를 만들고 텍스트 조도 만들겠습니다. 여기 포션 비 어마운트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어마운트 연결하고 포션 타입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레벨로 돌아가서 스태미나 포션은 제거하고 그래서 듀레이션은 그래서 60 그래서 BPLS 포션 배치해주고 시작을 헬스 윌비 애드 되는데 빨리 되니까
듀레이션을 다시 바꿔줘야겠죠? 여기서 듀레이션을 60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빈 곳에 클릭해서 듀레이션을 작성하면 변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BP 포션에서 듀레이션 변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 값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BP 헬스 포션에 작성된 프린트 스트링 노드도 60초 동안 출력을 로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컴파일하고 다시 해주면 else will be add 15 BP 포션에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BP 포션에서 작성한 여기 I have show item 함수에 이제 BP 헬스 포션에서 작성한 추가한 기능 뒤에 있는 코드들을 추가해서 작성했는데 이 show item 함수의 기능이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장 자체를 오버라이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한번 해봤고 이 방법뿐만 아니라 show 아이템 이 주황색 패런트 노드를 좀 끊고 핀을 이대로 실행 핀을 연결하면 이 show 아이템의 함수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BP 포션에 구현된 show 아이템은 사용하지 않고 BP 헬스 포션에 구현한 show 아이템 기능만 실행되게 됩니다. 이 노드를 전부 끊고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보면은 else will be add 15 라는 메시지만 뜨게 됩니다. 페런트에 구현된 show 아이템 기능들은 실행이 되지 않고 헬스 포션, BP 헬스 포션에서만 만든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만 나오게 됩니다. show 아이템 기능을 완전 바꿔버리는 것도 오버라이드의 한 종류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버라이드에서 사용해봤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헬스 포션의 이벤트 그래프 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해보면 비긴 플레이 노드 옆에 이렇게 페런트 노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헬스 포션의 쇼 아이템 메시지가 이벤트 비긴 플레이 노드가 동작을 해서 출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비긴 플레이 노드를 만들고 알아서 실행하면은 어떠한 메시지도 뜨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함수뿐만 아니라 이 이벤트 비긴 플레이 이 이벤트의 동작도 BP 포션에 의해서 상속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구현된 기능도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이벤트 노드에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부모함수에 대한 호출 요거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BP 포션에서 이 show 아이템 함수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 포션에서 호출하지 않더라도 헬스 포션에 구현된 show 아이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헬스 포션에 구현된 show 아이템을 붙이면 두 번 호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호출되고 BP 헬스 포션에서 나온 것도 한 번 더 호출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속과 오버라이드의 개념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알아봤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리고 이것을 왜 써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기능을 많이 구현하다 보면 상속은 필요한 개념이구나, 효율적인 프로그램 기술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액터와 폰,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클래스들을 만들어 봤는데, 그 액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액터라는 것은, 액터의 정의는 얼리얼 엔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임 오브젝트이고, 게임 내에서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은 액터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터의 역할은 게임 내의 모든 오브젝트의 부모 클래스이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위치할 수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하거나 로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의 정의로 말씀드리면, 폰의 정의는 움직임이 가능한 오브젝트입니다. 액터의 자식 클래스로 플레이어나 AI가 조종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폰의 특징은, 플레이어나 AI가 직접 조종하는 모든 오브젝트는 폰을 통해 제어해야 되고, 그리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나 AI 컨트롤러가 폰을 소유하고 입력을 통해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의 정의는 걷기, 달리기, 점프와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을 가진 인간형 캐릭터를 위한 특수한 폰입니다. 폰의 자식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특징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처럼 걷고 뛰거나 점프하는 등의 움직임을 갖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캡슐 컴포넌트, 스켈레톤 메쉬,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스타트 프로젝트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 배치된 액터가 있으면은 제거해 주시고, 제가 배치된 게 많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고,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거를 다 여기 폴더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만들어가니까 나중에 하시고, 클릭하고 새로운 액터를 만들겠습니다. 부모 클래스 선택이 안 뜨는데, 액터를 상속받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액터라는 것은 월드에 배치 또는 스폰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파일 이름을 이 액터라고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부모 클래스가 액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액터를 상속받는 BP 액터라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를 액터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액터의 특징은 트랜스폼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디폴트 씬 루트 여기를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지금은 레벨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 값만 갖고 있는데, 저장하시고 벡터를 배치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디테일 패널에 트랜스폼 하이에 보시면 회전, 스케일, 위치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리얼 엔진에서 배치된 액터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선택해서 폰 버튼을 선택하면 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폰의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폰은 빙의하면 컨트롤러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액터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폰을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pp 폰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열어보면 마찬가지로 이 폰 클래스는 액터를 상속받는 그 액터이기 때문에 액터를 상속받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을 갖고 있고 이벤트 그래프에서 코드를 작성하면은 로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액터 클래스와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pp폰을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에 폰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러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컨트롤러는 폰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메뉴들에서 어떤 컨트롤러가 이 폰을 소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액터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폰을 배치하면 트랜스폼을 받고 위치, 회전, 스케일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관련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볼프링크 선택하면 캐릭터 버튼을 선택하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설명을 읽어보면 캐릭터는 걸어다니는 기능이 포함된 폰 타입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pp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열시면 오른쪽을 읽어보면 pp 캐릭터 파일은 부모 클래스로 캐릭터를 상속받는 클래스입니다. 액터와 폰과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을 가질 수 있고요. 네, 컨트롤러로 검색해보시면 폰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폰과 관련된 프로퍼티들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액터와 폰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캡슐 컴포넌트, 에러 컴포넌트, 스켈레톤 메쉬 컴포넌트, 그리고 캐릭터 부부 컴포넌트가 어태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캡슐 컴포넌트에서는 이 캐릭터의 충돌을 관리하고 메쉬 컴포넌트에서는 게임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충돌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는 캐릭터의 이동에 관한 물리적인 조건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중력에 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캐릭터의 가속도가 될 수도 있고 최대 걷는 속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 걷다가 멈추는 가속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조건을 줄 수 있는 것이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역할입니다. 이벤트 그래프로 이동해서 캐릭터 클래스에서 입력을 위한 코딩과 어떤 기능들을 작성해주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조작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그것은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든 퍼슨 템플릿을 기능을 이용해서 조작하겠습니다. 서든 퍼슨 폴더로 들어가서 블루프린트 폴더로 들어가시면 pp 서드 퍼슨 캐릭터가 있는데 혹시 파일이 없으시면 왼쪽에서 애드 버튼 누르고 피처 또는 컨텐츠 백 추가 이거 하면 팝업이 뜨면 여기 3인칭 선택하면은 프로젝트 추가 누르시면 서드 퍼슨 템플릿이 프로젝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 에피포트에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에 메쉬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캐릭터가 표현이 되고요. 이벤트 그래프를 코드를 보시면 지금 이 풋에 관련된 코드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통해서 어떤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add controller input, add movement input 요것들이 캐릭터 클래스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데
함수의 타겟을 보면 여기 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가 아니고. 요거는 간접적으로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객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폰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에서 실행을 보면서 BP certain person 캐릭터 클래스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WASD 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하게 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액터와 폰,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레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